예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으로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은퇴를 넘어 금퇴라 일컬었다고 하는데, 만약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준비법 금퇴이프. 안녕하세요. 금퇴공부 조은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담아왔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노후 준비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30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투자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은행에 가니 연금저축을 들었는지 묻더라고요. 연금저축이 뭔가요? 제가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개인연금을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부르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시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지만 개인연금은 좀 다릅니다. 스스로 가입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0명당 가입하신 분은 2명꼴이에요. 보통 연금은 3층 구조를 갖추라고 하잖아요. 1층이 국가에서 해주는 국민연금, 2층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입하시는 퇴직연금, 3층이 바로 이 개인연금입니다. 물론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안정적인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럴 때 소소하지만 안정적으로 용돈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개인연금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큰 매력을 못 느끼겠는데요. 가입한 사람도 얼마 없고 주변에선 다들 연금이라 해봐야 그게 몇 푼이나 되겠냐면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장점이 그 정도뿐인가요? 사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예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마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이때 잘못하면은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내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하면 13번째 월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정말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데, 그럴 때 이런 개인연금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세액공제 비율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 50세 이상이신 분은 요즘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분명한 건 개인연금은 세금을 아끼는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소득세로 다시 뱉어야 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조삼모사 아닌가요? 개인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긴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가 적용되는데요.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정기예금에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세율이 15.4%거든요. 또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13.2%에서 16.5%까지 받았잖아요. 혜택이 더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도 많고 용어도 비슷해서 헷갈리던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들 혼동하세요. 용어가 어렵죠.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붙는 상품이면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으실 때도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하실 때 받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 펀드로 나뉩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 형태가 전체의 72.3%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전년에 비한다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30.5%나 증가했거든요. 아무래도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거죠. 참고로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수익률이 낮아서 노후 자산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죠. 연금저축은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원금 보장 여부, 적용되는 금리,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등등이 너무 다르니까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 중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지향형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해요.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가능해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공시 이율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해야 하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을 하는 확정 기간형이에요. 수령액을 10년간 나눠 받을지 20년간 나눠 받을지 정하고 받는 거죠. 공신형 상품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망 때까지 꾸준히 돈이 나온다는 점이 매력이겠죠. 연금저축펀드는 위험 성향이 비교적 있는 투자자에게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또 실적이 배당되기 때문에 운용 실력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확정 기간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액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정액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쌓아놓은 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입하신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아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펀드 수익률이 연 17.25%였어요. 신탁과 보험은 1.6에서 7% 정도였죠.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의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2020년에는 워낙에 시장이 좋았잖아요.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17%가 넘었지만 2018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3.86%였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흐름을 잘 살펴가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입은 한 번에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매달 일정하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2번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손해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어요.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불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납입하실지 한꺼번에 넣으실지는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회사 선배는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 손해가 커서 고민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손해가 큰 편인가요? 네, 손해가 큰 편입니다.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우선 세액공제 다 받으신 거를 토해내야 하고요. 더불어 운용 수익의 16.5%도 함께 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에는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하지만 중도 해지한 연금저축은 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원금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해가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 결혼을 하셔야 되거나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처럼 목돈을 쓰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개인연금 가입을 조금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입 기간은 길수록 좋은 건가요? 연금저축은 최대한 길게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래 유지해야 수령액이 많아지는 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누적 수익률이 너무 낮다면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 계좌로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도 궁금합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연금 개시 연령이 미리 지정되고요. 신탁이나 펀드는 55세 이후에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계속 연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투자자는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등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 해지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죠. 연금은 대략 10년에 걸쳐 받아야 큰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보다는 결혼 등 목돈이 들어갈 시기가 이미 지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큰돈이 필요하면 중도 해지하고 싶은 유혹이 커지는데 그러면 손해가 막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투자 대박보단 노후에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은퇴준비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e m'apprendre dans ses bras, on met pas de bas, je vois l'avion.